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규입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날인데요. 네, 제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많이들 놀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마이TV가 가을 맞이하여 임시 개편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긴급 투입 신인규의 핫스팟입니다. 예, 오늘부터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에 우리 오마이TV에서 신인규의 핫스팟 진행을 맡게 되었고요. 열심히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회가 새롭고요.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마이TV의 박봉규 그리고 현장봉규 그리고 월요일마다 박인호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핫스팟까지 왔기 때문에 저와 함께 월요일의 시작과 금요일의 마무리를 같이 담당해 주실 귀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정무조정 부실장으로 계신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은 규라인. 그렇죠. 신인규 라인으로 편입된 김지호 아유, 인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호라인입니다. 오늘 뭐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아침부터 표정을 예.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뭔가 분장이 화장품을 다른 걸 쓰나? 역시 다른 걸 쓰는 건 아니고 빛이 납니다. 제 피부가 저의 예. 기분 상태를 예.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보기 흐뭇합니다.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하고 네. 사실 월요일을 그 아주 화력 있게 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름하여 예. 박인호. 누가 잘하나? 그렇죠. 누가 선의의 경쟁. 누가 소리를 잘 지르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월요일을 열었다가 예. 이제 오늘부터는 금요일도 예. 오전을 같이 예. 함께하면서 한 주를 마감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정리까지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매우 뜻깊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도 종횡무진 대활약을 좀 하셨는데 네. 오늘 금요일 네. 신인규의 핫스팟 임하는 각오 한번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제기 하고 여의도에 와서 예. 7시부터 정말 원고를 보면서 이야. 규라인으로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이야. 이거에 대해서 연구했고 잠깐 시간이 남아서 예. 우리 또 이제 모두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인요한 어허. 국민의힘 의료계획특위위원장의 전 예. 국민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신고를 하고 신고 실제 하셨어요? 신고를 했습니다. 와. 신고를 하고 인요한 예. 의료계획위원장의 명함을 제가 SNS에 공개했습니다. 명함까지 올리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야. 이분이 정말 청탁 금지, 예. 반부패 혐의가 아니라면, 예. 부패 혐의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왜 지인들만 그런 인요한 어. 의료계획특위위원장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까? 예. 전 국민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전 국민이 그러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아하. 그래서 또 현재 예. 국회의원이시고 그렇죠. 최고위원이기도 합니다. 지역구가 없는 예. 비대위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인요한 위원장한테 아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야. 그래서 전화번호를 공개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요한 예. 의료계획특위위원장이 앞으로 정말 전 국민을 상대로 예. 활동을 잘할 것이다. 아하. 예. 그래서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이 아예 행동을 아예 해주셨는데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페이스북 글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리셨어요. 올렸습니다. 아침에 제가 새벽에. 그럼요 신인규 우리 변호사님을 기다리면서 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가 많습니다. 어제 또 큰 뉴스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중요한 거를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어제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 의혹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좀 황당하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는 정말 바쁜 분이다. 어. 정말 뭐 이런 명품백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여당 그것도 사선 의원이죠? 오선입니다. 오선 의원이죠. 김영선 의원입니다. 야, 네. 여당 오선 의원의 공천 지역구를 정하는 예. 그런 거까지 개입했다고 하니까 아하. 솔직히 놀랐고 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건 좀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아니 사실은 뭐에 하나 머리에 맞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러한 행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다. 네. 이것도 좀 진상이 빨리 밝혀졌으면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는 너무 바쁠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선미 씨 가수 노래 중에 24시간이 모자라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이 모자르죠. 아니 카톡 보내야지, 점 찍어야지, 전화해야지, 분명, 명품백 받지, 뭐 얼마나 분명히 바쁩니까? 대선 때는 내조만 잘 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아 약속했습니다 그거. 예. 예. 무슨 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예. 뭐 사과를 할지 말지 뭐 이렇게 문자도 보내야 되고. 그 5번의 문자를 예, 그것도 문자도- 총선 앞두고 문자도 보내야 했죠. 되고. 그리고 음. 또 여당 다선 의원, 네. 중진 의원이죠. 지역구까지 이렇게 관여하는. 어허. 그게 사실인지 저는 사실은 음. 팩트로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 매체에서 예. 정말 근거 없이 취재를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근거 없이 썼다가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서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근거가 지금. 없다면 벌써 고소가 들어갔을 그렇죠. 텐데 청와대 행정관들이 고소하고도 남죠. 아직 고소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궁금하네요. 예, 아니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좀 들어가면 이 김영선 의원이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판사 출신이고 5선이고 그리고 수존물을 떠 드셨던 그렇죠. 그런 좀 흑역사가 있는 분이에요. 아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예. 이분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렇죠. 깨끗하다. 입증하려고 바닷물이 깨끗하다. 어허. 이러면서 이렇게 어시장에 가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노량진 예. 수산시장에 있는 그런 광어 이런 그렇죠. 그 수조물을 갑자기 어허. 돌발 행위로 그냥 막 드신 거야 퍼서. 물 맛있네 이러면서. 7번이나 먹었습니다. 7번이나 예, 드셨습니까? 일곱 차례 마셨습니다. 그런데 공천을 못 받으신 건가요? 충성했죠. 야, 그러니까 문자가 나오는 건가요? 아, 그래서 좀 화가 나서 그럴 지금 수도 사진으로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 이제 김영선 의원이 작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국면에서 이제 물이 안전하다, 깨끗하다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그 수족관 있지 않습니까? 네. 물고기, 네. 뭐 전복 이렇게 있는데 해양생물들도 배변을 하거든요. 네. 배변과 또 세제, 락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물입니다. 소독물이죠. 소독물이죠, 사실은.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7차례. 저래서 공천수라는 말도 많이 나왔어요. 아니 저걸 보고 오선 의원이 저렇게까지 해서 공천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그렇죠. 공천이 확실시 됐어요. 아, 저 그런 정도 사람이 말씀 줘야 없다. 됩니다. 충성심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공천을 못 받았다. 아하. 아니 근데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 김영선 의원이 이제 창원 의창에서 2022년도에 보궐선거로 이제 5선이 된 건데 네. 이제 총선 앞두고 누군가 판을 네. 짜면서 김영선 의원한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네. 이 텔레그램을 보내가지고 말씀 잘하셔야 돼. 그렇죠. 김해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김해.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공천은 안 됐거든요. 네. 안 됐기 때문에 뭐 문제 없다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도 개입했고 당무에도 개입했고 이제는 총선 앞두고 선거에도 개입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뭐 법률적 위반 사항은 좀 없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사인이기 때문에 네. 뭐 공직자가 아니라서 무슨 네. 대통령이 정말 개입하면 큰일이죠. 음흠.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네. 대통령과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러한 일을 했다면 음. 굉장히 큰 문제죠. 매개체로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 필요성. 뭔가 핸드폰이나 그다음에 이메일이나 예. 어떤 전화 기록 등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우리 김건희 여사 네. 수사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검사들이 또 출장 조사를 가야죠. 콜하죠. 그러죠. 또 예. 검사들이 핸드폰을 반납하고 상납하죠. 본인들 핸드폰을 반납하고 예. 폭탄일지 몰라. 아. 검사 핸드폰이 폭탄처럼 터질 수 있다는 거야. 아 예, 테러리스트니까. 예, 그렇기 아하, 때문에 반납해야 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실체적인 진상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어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제 바로 나왔는데 뭐 네. 즉각 나온 것도 좀 이례적입니다만은 네. 김영선 의원은 당초 컷오프가 됐었고 네.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고 네. 공천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 거기에 모든 팩트가 있습니다. 네. 김영선 전 의원과 음흠. 김건희 여사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 네. 그 말이 없잖아요. 아 사실을 부인 안 하니까. 자, 그 내용이 없죠. 어허. 다 그러네요. 공천은 어차피 안 됐고 아. 공천은 공관위에서 했다. 이야. 결국 팩트만 얘기한 거지. 오.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대화를 나눈 자체 그게 없다. 없잖아요. 이거 좀 패부를 찌르신 것 같은데. 아이. 이거 굉장히 지금 예리한 제가요. 지적입니다. 이거는. 이 예. 정말 이 3년 동안
정말 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예. 현안 대응 TF에 있으면서 어허. 이런 검찰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련되셨구나. 그럼요, 단련됐는데 단련된 폭격기. 이분들은 예. 정확히 어. 정말 정확한 매뉴얼대로 움직입니다. 팩트를 숨기면서 예. 결론적으로 안 됐지 않냐 이 아하. 얘기인데 결국 수사로 밝혀낼 건 뭐냐면은 음. 김건희 여사와 음. 대통령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해서 의논을 했는지 예. 이게 중요하고요. 네. 또 김건희 여사가 아하. 공관이 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음.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는지 아하. 그러면 그 한동훈 위원장 말고도 매개체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이철규 의원이 또 있죠. 음. 여러 가지 공관위원장, 예. 공관위 위원들과 위원장, 그 다음에 당에 있는 뭐 어허. 이철규 의원 등과 의논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런 실체적인 진실은 어디서 밝혀야 되냐? 결국은 또 특검. 김건희 여사 핸드폰 특검 정말 그런 공정한 예. 그런 거에서 수사를 해야겠죠.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데 이건 제가 좀 법적인 거를 좀 짚어보자면 네.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모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했던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혼자 단독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공직선거법 230조에 이해 매수 유도죄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행위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고 누구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누구든지 공천 관련해서 금품을 받거나 어떤 직을 제한하거나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 징역 5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알았다 그러면은 또 다른 범죄가 형성되고 또 김건희 여사 단독으로 했다 해도 230조 위반이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반드시 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저도 보고요. 저는 왜 근데 이 시점에서 예. 그 문자가 공개가 됐고 그거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 했어요. 아니 보도하고- 궁금한 게 AB 의원이라고 익명의 의원들이 나옵니다. 요 AB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뭐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익명입니다. 예, 익명인데 예. 이분들이 아마도 김건희 여사와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뭔가 그런 공천 관련해 가지고 예. 똑같은 제안을 받았던 사람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하. 그런데 예. 3월 달에 공천이 결론적으로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또 다선 의원이죠. 그럼 지금 9월입니다. 네. 왜 그러면 공천이 안 됐을 때 이 문자를 공개 안 하고 지금 공개했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왜 했을까요? 우리 하태경 의원도 네. 정말 좋은 자리로 본인의 어떤 의정 활동과 별 상관없는 곳으로 보험연수원장으로 갔죠. 예, 보험연수원으로 예. 갔죠. 주기한 유암코 갔죠. 특보 유랑 네. 아니 그 검찰 수사했던 사람이 뭐 자본시장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구조조정 전문회사 그렇죠. 가서 뭐 예. 1년에 3억 6천씩 받는다는데 감사로 갔습니다. 감사. 아니 그걸 왜 간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보내주고 있는데 예. 결국은 아하. 이분들 거기 못 간 거죠. 아. 못 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김영선 의원은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예. 불만이 있는 분들이 뭔가 세력화가 됐고 아. 그 중에 모 의원이 이제 내가 먼저 까긴 뭐하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어떤 어허. 자료를 공개했을 수도 있다. 그 케이스를 갖다가 그렇죠. 예, 부각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요 AB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 일단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사실은 한동훈 쪽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 네. 내지는 개혁신당 의원들 아니냐 지금 이렇게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고 제보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리고 왜냐면 텔레그램을 보여줬다라고는 하니까 봤다라고는 나오거든요 그 기사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영선 의원이 어쨌든 김건희 여사랑 둘이 텔레그램을 했다 그러면 이게 그 한동훈 문자 노출 사건과 똑같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이거를 오픈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김영선 의원은 아무래도 공천 떨어지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자리를 안 챙겨주니까 그렇죠. 불만이 머리 끝까지 와가지고 요거를 좀 떠들고 다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아마 후속 보도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도 요 텔레그램 문자 캡처 사진 이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취재를 어느 정도 했고 예. 물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도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난 우리 김건희 여사는 김영선 전 의원과 대화한 적이 없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음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그게 아니고 뭐 그냥 어설프게 나가자니까 있는 거야. 텔레그램 연락을 한 것 같아. 있는 거야. 예리하십니다. 연락을 해서 그건 팩트인 것 같아요. 오늘 패부 찌르셨는데 이거는 예. 진짜 예리해. 이거는 뭐 그냥 기본 프로토콜입니다. 그쪽 얘기를 잘 보면은 예. 그 부정을 안 하잖아요. 보통 그게 아니잖아. 예. 허위 사실이다. 바로 고발합니다. 고소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패널들은 이런 걸 못 짚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이 예. 오랜 단련이 되셔가지고 예. 요 전제를 딱 찔러주시니까 오늘 제가 방송했기 때문에 야 전체 방송에 다 퍼질 겁니다. 오늘로 대통령실에서 부정을 안 했기 그렇죠. 때문에 긍정했구나. 많은 패널분들께서 이 오마이 TV 많이 시청하십니다. 예, 요거 아마 참고하시고 대통령실의 예. 입장문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인정한 그래요. 거죠. 아니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도 안 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안 했다고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막 안 했다 그랬어요. 막 그런 거 있으면 아니 막 옛날에는 우기고. 한 것도 안 했다 그랬죠. 우기고 했는데 근데 네. 이제 자꾸 영상이 나오는 거야. 동영상이 나오고 영상, 문자가 녹취록.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요새는 이제 바꿨어. 이제 본인들도 상수로 캡처가 있구나. 아니 그러면 그걸 상수로 보는 대통령실도 거예요. 나름의 학습 효과가 있네요. 그럼요. 나름 옛날에는 배우네, 저기도. 무조건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요. 무조건 아니고 뭐 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무조건 아니니까 자꾸 예. 고발을 당하고 이러니까 아. 이제는 그거는 전제로 보죠. 상수로 아하. 보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나름 그 대통령실에 예. 민정수석도 보충이 됐고 예. 그래서 막 변호사들, 검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맨날 이런 것만 연구하는 거야. 항상 그럼 예. 예. 맨날 이런 것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중간에 네. 지금 연희님께서 김지호님 파이팅 해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이팔사님, 신인규님 핫스팟 흥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효님, 김지호 부실장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유블리님, 신 변호사님 응원해요라고 응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팬 서비스를 하니까 또 이렇게 핫스팟에 예, 다 태지고 있어요 지금. 예.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도 좋아요, 구독, 슈퍼챗도 환영합니다. 예. 많이 우리 오마이 TV 예. 응원해 주시고 그렇죠. 저는 그냥 아이 차제에 이번에 예. 오마이 TV 200만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저희도 약간 아주 눈꽃만큼 기여를 했지만은 예. 전 국민이 구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 국민 예. 구독하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데 일단 현실적으로 5천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250만부터 달성을 하고 250만부터. 예. 제가 이제 민주당 전당기 예. 기간 중에 예. 뭐 199만 뭐 6천 얼마였는데 막 거기서 막 1,000명, 예. 2,000명 늘리기도 어렵더라고요. 쉽진 않아요. 예, 예. 근데 대단한 기록을 오마이 TV가 아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검찰 이슈인데요. 우리가 이제 검찰 폭격기 우리 김지호 네. 부실장님 모시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마침 오늘 6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다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5가지 혐의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검토해서 무혐의 처분하겠죠. 무혐의로 저는 뭐 나간다? 확신합니다. 어허. 왜냐하면 네. 정말 그 오염된 네. 수사 자료를 보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예. 어떻게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우리 뭐 최재형 목사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대잖아요. 안 불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뭐 무혐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허. 또 미국 상원의원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생일 파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개원식은 안 오고 예. 생일 파티를 했죠. 생일 생파. 파티. 생파 했어요. 생파 했을 때는 뭔가 자신감이 있었다. 어.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는 볼 것도 없다. 음. 정말 면피성으로 무혐의 처분 내릴 가능성이 99.9%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승부수로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검찰총장으로서 패싱도 당했고 네. 사실은 검찰의 명예나 신뢰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이런 권고적인 효력만 네. 갖고 있는 네. 이 정도의 처리로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저는 근본적인 좀 의문이 있거든요. 좀 이원석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총장이 승부수로 정말 나름의 승부수였습니다. 승부수를 던지려면 사표를 던졌어야죠. 사표를. 잘못 던졌네 그러면. 잘못 던진 게 아니라 예. 정말 어정쩡한 어정쩡. 또 한동훈
대표하고 친구라잖아요. 아, 기수 동기입니다. 둘이 좀 예. 약간 비슷한, 항상 어정쩡해. 아하. 내가 국민들한테도 그렇죠. 뭔가 승부수를 보인 것처럼 보이고 싶고 예. 또 대통령에게는 또 예. 밉보이고 싶지가 않고 그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욕심이네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정쩡하게 아하.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던졌어야죠. 그러니까 사표를 던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수시미 카드를 던졌단 말이에요. 아니 그 예.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사 중에 김경목 검사, 네.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네. 아니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가 웬 말이냐. 그리고 왜 검찰총장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네. 사후 보고하냐. 그래서 어허. 뭐 요거 관련해서 감찰도 아니고 네. 경위를 조사하라고 했는데 사표를 그냥 던졌어요. 그 김 검사가 네, 공개적으로 사표를 던졌는데 그때 제가 이원석 예. 검찰총장의 행동을 보고 사표는 발려해 아니 사표를 다시 거두어 주십시오.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본인이 사표를 던져야지. 그러니까 김경목 야. 검사 부부장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예. 국민들 보라고 사표를 어허. 던졌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가서 출장 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약간 용산 보라고 던진 거예요? 용산한테 충성 맹세하는 거잖아요. 이야. 그런데 그거를 그냥 비굴하게 사표를 좀 이렇게 다시 그래서 또 사표 안 내고 예. 무혐의 처분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는 예.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퇴임 이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야당을 탄압할 때는 정말 저는 진짜 막 36시간씩 예. 민주당사에서 그 검사들과 대치하고 아. 검사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막 그때 압수수색 당사를 예,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예. 잠깐 저희가 새벽에 좀 네. 아침에 좀 쉬러 갔어요. 그랬더니 출근하는 틈에 검사들이 섞여 와가지고 어머. 그러고 와갖고 야당 당사를 그냥 막 예. 침범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예. 증거가 있냐? 증거도 없어요. 음. 망신을 주고 아하. 정말 그 야당에 대한 그런 권위를 꺾기 위해서 그런 정말 본청도 들이쳐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검사가. 출장을 가가지고 핸드폰 그쵸. 반납하고 아하. 이런 권력의 정말 발발이 같은 모습 이런 거 보면서 발발. 이원석 검찰총장 때문에라도 저는 우리나라 검찰이 반드시 해체될 것이다. 이제 정말 확신합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하나 더 폭격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가지고 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거든요. 네. 이 검찰이 뭐 혹시 추석 민심을 좀 노렸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뭐 그냥 추석 밥상에 예. 김건희 여사 생파랑 뭐 음. 대통령실 사우나 뭐 그 드레스룸 그다음에 의료 대란 이런 거 나오니까 물타기용으로? 그럼요. 아하.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도 좀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김혜경 여사 건 관련해서는 저도 4월 11일 날 예. 수원지검에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3년 전, 4년 전에 87,000원 점심을 먹었다. 점심 식사한 걸 가지고. 예. 어허. 기억이 나느냐? 그래서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4년 전 거 기억하기 어렵죠. 예. 근데 예. 뭐 제가 유용하진 않았을 것 같다. 음.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네. 이 분들이 뭔가 공직자의 그런 수사를 하는 분이 아니라 네. 경기도에는 뭐 반도체 회사도 많고 뭐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럼 네. 기술 탈취, 산업 스파이 조사하는 분들이야. 음. 그건 안 하고 경기도 업무 추진비만 맨 조사하는 거야. 그냥 한 잔씩 뜯어보면서. 그러니까 특정인을 털기 위한 수사. 그렇죠. 이거는 어디서 먹었냐? 이거는 누구랑 먹었냐? 제가 기억이 납니까? 기억하기 쉽진 않죠. 아니 예.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상관도 없는데 네. 불러다 놓고 망신 주고 이재명 대표와 예. 김혜경 여사를 부부로 아주 망신을 주면서 어허. 뭔가 좀 공격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뇌물 수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의 월급은 뇌물이 되고 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 명품백은 선물이 되는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게 사실은 취직을 해서 네. 정상적으로 취직을 해서 자기가 노동의 대가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거는 네. 이게 무슨 뭐 이분이 주가를 조작했습니까? 고속도로 도로를 멀쩡한 놓은 것도 아니고. 노선을 이전시켰습니까? 예. 아니면 뭐 통정 매매 아하. 주가 조작해 갖고 뭐 12시에 만나 12시에 던지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아, 그거 본인- 다르죠. 본인 저서 활동하고 가족 간에 뭐 돈거래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조사해 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또 지금 수도권에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퇴임 이후에 그렇죠. 시골에 내려갔죠. 양산에 가서 뭔가 좀 지역 발전 이런 거를 위해서 예. 뭔가 권력에서 멀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일종의 좀 복수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뭔가 그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때 뭐 박영선 총리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양정철 비서실장 예. 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이런 걸 하면서 보수층에서 하도 비난을 받다 보니까 보수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뭔가 좀 물타기 하기 위해서 뭔가 이분들은 기소에는 별 부담이 없어요. 기소한다고 검사들이 잡혀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기소를 남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지율이 지금 뭐 의료 대란, 의료 붕괴 때문에 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그 노년층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여사 수사 요거 추석 밥상에 올렸다라는 분석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건 있더라고요. 네. 이 대응을 할 때 네. 일단은 그 자제분 저는 그 문 대통령 자제분 이름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이 알려지면 피해를 보신다고요. 네. 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가 돼야 되고 그렇죠. 대응을 네. 할 때는 정말 익명에 숨어서 네. 보수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수사 관련된 건을 공무상 비밀로서 네.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익명 검사들이 있습니다. 수사관들하고. 흘리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취득한 정말 그 기자들도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왜냐하면은 법원 공문이나 이런 것도 예. 일종의 개인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예. 브리핑이 아니고 그냥 검사나 수사관이 쓱 주는 걸 받아갖고 이렇게 썼다? 공무상 비밀요소를 일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고발도 하고 예. 조사도 필요하고 감찰을 요구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개인의 그런 검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만 예. 반응을 하고 반박을 하다 보면은 점점점 이분의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고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게 특수수사기 때문에 그 특수사 원칙들이 있거든요. 네. 이걸 좀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켰다는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설사 수사 필요하면 할 수는 있죠. 근데 네. 하더라도 법리는 동일해야 된다. 잣대가. 근데 네. 박근혜 최순실에게 썼던 윤석열 검사의 그 논리가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대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뭐 소위 말한 경제 공동체 논리인데 왜 그거를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현직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왜 굳이 그 법리를 안 적용시키고 검사들이 가서 핸드폰도 상납하고 이거는 검사들이 좀 돌아봐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참 문제가 심각하다. 박근혜 예.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예. 자신의 퇴임 이후에 네. 안락한 경제생활, 문화생활을 위해서 500억, 1000억씩 기업들한테 뜯어가지고 네. 하나는 미르재단, 하나는 K스포츠재단, 하나는 스포츠, 하나는 뭐 태권도랑 뭐 네. 이렇게 해갖고 음식 해갖고 뭐 자신들의 어떤 그 사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정 축제를 한 거잖아요. 네. 아 이거는 뭐 저서 활동하고 뭐 개인간에 뭐 본인들이 뭐 한 건데 그게 뭐 될 거예요? 예, 아니 근데 명품백 받은 거는 이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도 한번 수사를 좀 해야 되고. 아니, 이게 뭐 진짜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건으로 정말 한 사람을 그냥 조지는 거예요. 탈탈 터는. 조져갖고 예. 막 망신주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무죄 나올 거고요. 그냥 네. 언론에 나와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 그 예. 보수층 일부 극우층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조롱받게 하는 그런 창피주기. 일뿐이 안 되나. 그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런 망나니 정치의 연장이다.
망나니 정치. 저는 뭐 머저리 정치, 머저리. 망나니 정치 뭐 그렇게 규정합니다. 예, 망나니 머저리 정리하겠습니다. 할 줄 지금- 아는 게 뭐 그런 것뿐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에 슈퍼챗이 들어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이도경님께서 신인규 에아스파 축하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이도경님 정말 감사합니다. 뭔가 좀 새로운 기운. 처음 슈퍼챗입니다. 야, 너무 예, 좋아하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이거 잠깐만요. 아니 잠깐 왜 이러세요? 아니, 어이, 제가 나라 너무 제 사랑. 표정을 못 감췄나 봅니다. 나라 사랑. 야, 야, 사랑이. 나라 사랑이. 야, 깜짝 오마이 TV. 놀랐습니다. 좀 읽어주시죠,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께서. 오마이 TV 신인규 핫스팟 축하합니다. 야. 야,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예, 우리 흐뭇합니다. 대표님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대표님 보고 계시면 좋겠고요. 예, 아무튼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 신인규 핫스팟 네. 아주 뜨거운 열정적으로 그렇죠. 오늘 또 시청도 해주고 계시고요. 그 열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글라라님, 와 회원 그 멤버십 가입을 가입까지 해주셨네. 야, 너무 회원 감사합니다. 가입도 좋죠. 회원 가입도 좋고 예. 슈퍼챗도 좋고 굉장히 도움됩니다. 더 좋은 것은 요 번호 있지 않습니까? 요 네. 번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마이TV 자발적 시청료 내기가 있는데요. 010-3270-3828 예, 번호로 문자 주시면 이제 후원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현재 동접자가 놀라지 마십시오. 네. 755분이 보고 계십니다. 아, 이 아침에. 그렇습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눌러주셔야죠. 설마 안 누르신 분 계실까요? 구독, 좋아요 절반 이상이 좋아요를 안 누르셨는데?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신인규 김지호 신인규 계속 보고 저희가 싶으시다면 정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신인규 핫스팟 1회째 예. 1회인데 그렇죠. 계속 또 저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작했는데 예,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좋아요 한 번씩 그 예. 엄지 버튼 예.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또 예. 직구 주신 분들은 두 번 누르시는 분 계세요. 예. 두 번 누르면 안 눌립니다. 네. 한 번만 누르십시오. 아유, 저도 안 누르고 있었네요. 안 누르셨어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누르셔야죠. 눌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유. 가끔씩 까먹는 분들 계세요. 예. 그러니까 좋아요랑 구독 네. 요거는 꼭 필수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이것 좀 약간 뚜껑 열리는 주제인데 저도 어제 이거 사진 보면서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의사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가 선교사,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인데 이제 귀화를 하신 분이죠. 네. 한국에 자부심을 많이 표하셔가지고 좀 유명세를 끄셨던 분인데 네.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 출신 비례대표 인요한 의원이 네.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아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이다.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했다.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어떤 의사 같아요. 뭐 네. 수술했던 의사 같은데 이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니까 인요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그 연설을 할 때 감사 이렇게 회신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2개 선택됨이라고 지금 2개의 문자를 체크를 했어요. 저거는 뭐냐? 지우려는 겁니다. 저 증거 문자를. 인멸이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요 장면이 그대로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부탁한 환자 네.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아주 위독했다는 거죠. 조금 늦었으면. 아하. 그러면 뭘 부탁했을까요? 음. 빨리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게 의심입니다. 예. 빨리 수술을 해달라. 수술 아하. 스케줄을 집어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 지인을 빨리 해달라. 그럼요. 이런 거죠? 그런데 음. 보세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자, 인현 위원장은 그래요. 예. 수술을 잘 해달라. 예. 신경 써서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면 네. 조금 늦었으면 음. 이런 말을 안 썼겠죠. 아.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이것은 예. 부탁받은 사람이 어필하는 거잖아요. 아, 나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야, 네가 그래서 빨리 얘기해갖고 아. 내가 빨리 수술했어. 그러니까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아. 전문 용어로 광을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걸 알아줘 이런 거네요. 예. 어허. 그런데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열심히 했는데 예. 수술 결과를 내가 보장할 수는 없다. 네. 수술 자체가 위험했다. 이런 말인데 인현 위원장 지금 뭐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은 국민들이 지금 의료 대란 은근히 뺑뺑이 내지는 나는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겠다라는 불안감이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인요한 의원의 지인을 갖다가 이분이 또 의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의사에게 뭔가 이렇게 우선 수술처럼 그럼요. 우리가 마치 뭐 노래방 가서도 우선 예약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중간에 끼어들기로 그럼요. 좀 들어간 거 아니냐 이게 의혹의 아니, 핵심이거든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뭐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그런데 인요한 예. 위원장은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모르는 지인 목사의 뭐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냥 원래 잡혀 있었던 수술이고 네. 나는 그냥 잘해달라고 확인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자, 보세요? 그런 게 수술 그 순서라는 게 다 보면은 네. 컴퓨터 로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까면 돼요. 오픈하면 그리고 예. 인요한 위원장 문자 그분하고 나눈 대화 아하. 그냥 포렌식하면 다 나와요. 정말 그게 있었는지. 그 지워도 다 나옵니다. 그럼요. 예. 그게 다 나오는데 사실 뭐 이 정권 들어서 정말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최장병 수사 외압 사건도 그렇고 뭐 편파적으로 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투명한 게 많아요. 핸드폰은 뭐 반납하고 출장 그러니까. 조사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이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해달라. 요거 어제 그러니까 오전에 오늘 예, 오전에 예, 김혜경 예. 여사 어제 검찰 수사관 한 것도요. 예. 원래는 경찰에서 불송치했습니다. 혐의가 없어서 예. 검찰에 넘기질 않았어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런데 이 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한답시고 조사해 갖고 수사 의뢰를 검찰에 다시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해서 한 장 한 장 깐 다음에 수사 들어가 가지고 김혜경 여사를 소환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우리 저기 이재명 대표는 기소하고 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수사 의뢰하고 예. 인요한 위원장 당연히 조사해서 수사 의뢰해야죠. 진상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도 이미 신고를 했고 그리고 아마 이 공식적으로 부분에 제가 대해서는 신고를 했고 예. 인요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만약에 답변이 맞다면 네. 인요한 위원장이 정말 불특정 다수 남모르는 사람 예.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길은 인요한으로 통한다. 그렇죠. 그래서 현직- 명함을 현직 국회의원이자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료계획 특위위원장이자 어. 거기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혁신위원장 출신입니다. 혁신위원장 출신이고 예. 그리고 친윤 예. 이런 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하. 그래서 제가 인요한 위원장의 명함을 가지고 있어서 명함은 또 언제 가지고 인요한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인사를 나눴죠. 아, 인사를 하셨구나. 네, 그래서 전화번호를 딱 예. 깠습니다. 오픈해 드렸어요. 그래서 예. 국민분들 중에 예. 의료 서비스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인요한한테 전화해라. 그러면 인요한 국회의원이 해결해 주시겠죠. 부탁 다 해줍니다. 그럼요. 예.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이분은 또 국가 공무원 아닙니까? 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또 응급실 현장 방문도 하고 뭐 이래저래 뭐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권역 응급의료 현장에 네. 비서관을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뭐 비서관이 대통령실에 지금 공개를 안 하니까 몇 명일지는 모르지만 통상적으로는 한 4-50명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17명 차출해서 비서관을 전국 방방곡곡에 다 보내겠다. 요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창의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이거 솔직히 진짜 너무 웃긴 게 지난주에 예, 대통령이 국정브리핑하면서 아이고 병원 잘 돌아갑니다. 정상이라 그랬고 가보라 그랬어요. 가보라 그랬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자기가 가. 그리고 비서관을 보내. 자기가 가고 야. 비서관 왜 보냈겠어요? 결국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야. 그 일주일 사이에 하도 두드려 맞다 보니까 어. 이게 아닌가? 그러면 뭔가 좀 물을 타야 되잖아요. 물타기. 물타기를 할 때 어떤 방법 쓰냐? 예. 허위 보고 때문에 내가 몰랐다. 내가 제대로 알았으면 예. 제대로 보고를 받았으면 예.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했을 텐데 아하. 허위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러한 좀 물타기의 일환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있을 때 닥터 헬기 예. 응급 구조 예. 요 체계를 좀 담당했습니다. 오, 그래서 그 체계를. 예, 그래서 예. 저희 경기도 권역별 외상센터하고도 많이 협의도 하고 예. 그랬었는데요. 예. 이번 건 관련해서 어쨌든 이 분들이 뭐 1급
비서관님이 1급 뭐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1급입니다. 1급. 1급. 대통령실은. 고위 공직자들을 네. 권역별 외상센터로 보낸다. 왜 보내겠습니까? 가서 뭐 감시하라는 거 아닐까요? 사진 찍고. 예. 아니 뭐 아니 되게 응급실에서 걸리적거릴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의사를 오면. 아니 뭐 의사들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요. 보면 걸리적거릴 적게 것 같은데. 받겠죠.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거들먹거리거나. 한 번씩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서관들을 그냥 순찰 보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딱 가서. 그거보다는 예. 이 비서관들이 내려가서 예. 정말 콜센터 네. 아니면 소방본부에 가서 직접 전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안내를 해보면 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하. 의료 현실이 얼마나 지금 열악한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거기 가서 뭐 대접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더 방해가 되지 않을까. 아니, 좀 뭐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공산당 정치 장교냐, 아. 정치 장교 이렇게 감시하듯이 가가지고 막 누가 그러니까요. 요놈들 봐라 막 이러면서 의사 약간 그러면 암행어사 안 된다. 비슷하게.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심각성을 못 느끼다가 잠깐 예. 지금 1,100명 아이고 벌써 넘었어요. 아,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신인교회 핫스팟 핫스팟 처음이라고 야. 또 이렇게 용기와 희망 주시려고 예. 야 잘한다 김지호님 우리 연희님 감사하고요. 1,100명 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부 했습니다.